어르신,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기 포트에 물을 가득 붓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면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셨습니까? 거기에 꿀을 한 스푼 넣고 후후 불어가며 정성껏 저어서 드셨습니까? 그 습관 수십 년째 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스스로를 위해 챙겨 드신 그 한 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한 잔에 대해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뜨거운 꿀물 한 잔이 사실은 매일 아침 어르신의 콩팥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의 아침 습관 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신장내과와 내분비내과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최태현 박사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에 꼭 쥐고 오시는 보온병, 그 안에 무엇이 들었냐고 여쭤보면 열이면 열, 모두 뜨거운 꿀물이라고 하십니다. 몸에 좋으라고 새벽부터 정성껏 챙겨 드신 것인데 사실 그 방법이 콩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바쁜 진료 시간에 다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콩팥, 즉 신장을 선천지본이라 하여 우리 몸 전체의 기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로 여겨왔습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듯 콩팥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의 콩팥은 과연 괜찮은 상태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서 평소에 잘 맞던 옷 부분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십니까? 둘째, 소변을 보면 거품이 생겨서 물을 2번 내려야 할 정도입니까? 셋째,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에서 3번씩 깨어나십니까? 넷째,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서 평소에 신던 신발이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드십니까? 다섯째,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조차 힘들 만큼 이유 없이 피곤하십니까? 어르신, 이것들이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이 어르신께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이미 만성 콩팥병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온 그 필터가 지금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시는 증상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60이 넘으면 콩팥이 이렇게 빠르게 나빠지는 것인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역과 장치가 양쪽 합쳐서 약 2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서 20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넘으면 10년마다 이 사구체의 역과 기능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3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만의 특별한 위험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평생 김치, 된장찌개, 젓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셔온 식습관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평생 짠 음식을 드셔온 어르신들의 콩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혹독하게 일해온 셈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를 신양허, 즉 콩팥의 양기가 부족해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 안의 기혈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발이 저녁마다 부어오르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석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쳐버린 우리 콩팥, 어떻게 하면 다시 도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방에 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것을 피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제된 설탕이지 천연 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흰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오직 단맛만을 화학적으로 추출한 결정체입니다. 이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콩팥에 가느다란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시작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꽃과 벌이 함께 만들어낸 자연의 산물입니다. 이 안에는 설탕에는 없는 다양한 효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꿀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꿀 속의 효소 성분은 요로와 방광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꿀은 이미 단당류 형태로 분해되어 있어 소화 부담이 적고 에너지로 비교적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줄여 콩팥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꿀, 즉 복밀은 오래전부터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재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어르신, 오늘 아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찬 공기 속에 일어나서 정의 포트 버튼을 누르셨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그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고 꿀을 한 스푼 넣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라고 정성껏 저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꿀물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천연꿀을 단순한 당분물로 만들어서 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들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 속의 효소는 약 60도 이상에서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하며 팔팔 끓는 물에 닿는 순간 상당 부분이 활성을 잃게 됩니다. 벌들이 수많은 날갯짓으로 모아온 귀한 성분들이 뜨거운 물 한 잔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된 꿀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단순한 당분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게 됩니다. 콩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걸러내느라 또다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콩팥을 돕겠다고 마신 꿀물이 오히려 콩팥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의 물에 타야 할까요? 정답은 40도 전후입니다. 여름철 욕탕에 들어갔을 때 뜨겁지 않고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온도입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온도에서 꿀은 잘 녹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효소 성분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도 뜨거운 물에 꿀을 타셨습니까?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바꾸시면 됩니다. 온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꿀의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라는 말에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맛이 나고 자극적인데 콩팥에 괜찮겠냐고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식초는 몸 밖에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나 흰쌀밥을 먹으면 몸속에 요산이라는 산성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 노폐물들이 콩팥에 부담을 주고 염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관절이 아픈 것도 요산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꿀과 식초를 함께 물에 타서 드시면 몸의 산성 환경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신장 결석의 예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김치와 된장찌개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늘 나트륨 과다로 시달립니다. 이때 식초의 유기산과 꿀의 칼륨이 만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꿀과 식초를 섞은 것을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현대 영양학과 전통 지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물은 200ml,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온도는 반드시 40도 전후,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그 온도입니다. 여기에 천연꿀을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으십시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으십시오. 쌀식초나 사과식초 모두 좋습니다. 만약 식초에 톡 쏘는 냄새가 불편하신 분들은 신선한 레몬즙을 5방울에서 6방울 떨어뜨리셔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료를 섞으실 때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금속과 닿으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효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꿀 식초물을 아침 공복에 천천히 씹듯이 드십시오. 꿀꺽꿀꺽 빠르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넘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함께 시작하면 더 힘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수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콩팥은 수분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40도 꿀식초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부담을 씻어내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나 과제손이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신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과 계피 가루를 살짝 더해 드십시오. 한의학에서 계피는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오후에 피로를 덜고 혈액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콩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드십시오. 꿀은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물은 아주 소량만 드십시오. 야간 소변으로 수면이 방해받으면 오히려 콩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 중에서 어르신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은 언제이십니까?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사시는 정혜순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 재래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실 만큼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발이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3기, 크레아티닌 수치 2.1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대로 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손주들은 누가 돌봅니까? 장손 결혼식에는 어떻게 갑니까?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 걱정이 먼저이셨던 겁니다. 저와 상담하면서 결정적인 2가지 문제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셨고 오후마다 믹스커피를 2잔씩 드셨습니다. 저는 그 2가지를 먼저 바꿔드리고 40도 꿀식초 물로 대체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소변이 수월해지셨고 일주일 후 발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에서 1.6으로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경과가 좋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정혜순 어르신은 그날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꿀식초 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바로 어르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꿀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꿀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첫째,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시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이로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처해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 경우 칼륨이 쌓여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둘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꿀도 결국 당분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되 반드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셋째, 돌전 어린 아기들에게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천연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장 기능이 미성숙한 영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신다면 돌이 지난 후에 주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 관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꿀을 드시고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입술이 부어오른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손등에 한 방울 발라보고 반응을 살피신 뒤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이 4가지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는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특별한 보너스 비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입니다. 하나,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은 피하십시오. 꿀 속에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둘, 40도 전후에 따뜻한 물에 천연꿀 한 스푼과 천연 발효 식초 한 티스푼을 넣은 꿀 식초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십시오. 셋, 아침 공복 오후 3시에서 4시, 잠들기 1시간 전 이 3가지 시간대를 실천하십시오. 넷, 사과 껍질째 반개, 저녁에 따뜻한 배,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드십시오.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과일을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 칼륨을 충분히 빼신 뒤 드십시오. 이제 보너스 비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하루 1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등 뒤 허리춤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콩팥이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기혈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배출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꿀물로 따뜻하게 채우는 동시에 바깥에서도 콩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양손바닥을 마주보게 펴신 뒤 빠르게 비벼 주십시오. 30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바닥을 바로 등 뒤 허리 양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갖다 대십시오. 한의학에서 신수혈이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아침에 꿀식초 물 한 잔 드신 직후 이 마사지를 30번씩 해보십시오. 안에서는 따뜻한 꿀물이 콩팥을 돋고 밖에서는 뜨거운 손바닥이 혈관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 허리 뻐근함이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뒤로 미뤄두셨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오래 삽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주변 분들께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